김용진 축의 매불쇼. 아, 경제가 진짜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죠. 심각하거든요. 예. 요거 잡아야 됩니다. 잡을래요, 살릴래요? 살려야 됩니다. 살립시다. 살리러 갑니다. 경제. 자, 대한민국 경제 주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자, 먼저 대모 천재, 민생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쵸? 아니요. 오. 일단 박정희 인사부터 하고. 진짜? 멋있다. 혼자 말만이 하면 미안하니까. 예. 멋있다 진짜. 근데 한 달 만에 오니까 너무 그립긴 했어요. 한 달 만에 오셨어요? 예, 지난 그때 해필이면 2주 전에 네. 체육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러 와가지고. 그랬나요? 그럼 당연히 이해를 해야죠. 일단 박정호 교수님 인사하고. 멋있습니다. 오늘 멋있어. 새로운 피켓도 준비하고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덕분에 큰 신세 졌습니다. 뭐요? 지난번에 저 유튜브 홍보해 주셔서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어. 네,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의도 멘션도 가끔 들려주십시오. 네, 정말 여의도 감사. 멘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의도 멘션. 여의도 많은 사람. 멘션, 임세은 식당, 안진걸 TV 셋 다 대박 났어요. 뭐예요? 잠깐만. 네. 형님. 네. 시키 아니 나오지도 않은 사람 거까지. 아니, 우리한테 그래 끼어 팔게 하시면 안 되죠. 한 달 전에 나와서 나름 빅이 됐잖아요, 임세은 소장. 빅히트했어요? 예. 형님. 아닌가요? 상도는 좀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게 공동 어디 있어? 소장이라서. 아니 그렇게 끼어 팔기면 안 되죠. 네,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를 다 벗겨 먹으려고 그래. 미국이야? 네. 고맙습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네. 많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인사를 이렇게 양보를 하셨는지 뭐 어떤 내용 준비해 일단 제가 오셨길래? 기쁜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이 민생 경제 또 국민 경제에서 축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축제가. 지역 축제. 네. 어. 신촌 물총 축제 기억나시죠? 신촌 맥주 축제. 그런 그거 게 망했잖아요. 있어요? 코로나라든지 그래요? 그다음에 구청장이 또 바뀌면서 관심이 없으면서 이걸 요즘 서울 성동구가 올해 6월 30일에 유치를 합니다. 성동구에서 서울 물총 축제, 서울 맥주 축제가 열려요. 물총 축제를 예, 성동구에서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신촌에서 했던 게. 성동구 어디서 해요? 이제 뭐 한양대라든지 살고지공원에서 6월 30일 7월 1일 날 하는데 굉장히 다들 반가워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돈은 없지만 그래도 반갑다. 그래서 짬내서 어떻게든 가보자 이러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이 우리 매불쇼에 광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광고 돈 안 내고 해버렸네. 아니요. 광고 날짜 얘기하면 죽입니다. 아니 이제 이 정도 하고 가만히 그래서 있어요. 광고 단가가 얼마냐고 꼭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어디 주체가 어딘데? 이제 이 맥주 축제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축제 전문가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광고 단가를 알려주시면 제가 연결해가지고 공공기관이에요? 아니면 그냥 기업체예요? 공공기관이 하죠. 서울 성동구에서도 후원하고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이야? 예. 그래서 저는 수수료 한 푼 안 받고 광고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했죠. 세금 또 먹는 게 꿀맛이죠. 네. 아니, 여기 성동구. 세금도 있고 예를 들면 맥주 회사나 이런 데가 협찬도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한 건 어쨌든 축제 경제라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내수가 극심히 침체되어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번에 뭐 한미 한일 관계에서도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 내수에서 축제라도 살려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그 드렸고요. 얘기는 방송 전에 우리끼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축제 경제가 살아난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 새 피켓을 들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랑 간담회를 했어요. 이 금리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대한 사실을 밝혀냈어요. 요즘에 금리 투사라는 별명이 생긴 의원이 민병덕 의원이거든요. 그분이 뭘 밝혀냈냐.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이 보니까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을 대출자 가상금리 비용으로 넣어놨다는 걸 확인된 거예요. 대출자 가상금리요? 우리가 이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상금리, 그다음에 뭐 특별 가감금리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6%, 10% 막 나오지 않습니까? 비싸잖아요, 요즘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상금리에 리스크 비용이라도 이런 게 있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예금보험료 뭐죠? 이건 대출과 상관없이 박정호 예금자가 낸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을 하면서 낸 예금보험이잖아요. 이거 대출자한테 전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자 이자한테 좀 전가합니다.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도 못 저희가 알아듣겠다. 이해하는 바까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못 들어 알아듣겠어. 최욱이 5천만 원 예금하면 내가 예금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은행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저한테. 은행이 뭔 일이 생겨갖고 못
못 돌려주면 안 되잖아. 네.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얼마를 이제 쌓아두는 거죠. 그게 맞나요? 그렇죠. 아니 예금자 보호법상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네. 그냥 주잖아요. 나중에 사고가 나도.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은행들이 예금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네.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그 비용은 예금자가 물어야지 대출자가 물 건 아니죠. 네. 아마 애청자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거고 이럴 수가. 대출자가 그걸 물고 예, 있다고요. 대출 아. 가상금리에 포함된 게 확인된 거예요. 그건 뭐 은행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은행이 되는 내거나 예금자들이 굳이 만약에 분담한다면 예금자가 예금자가 내야 되는데 될 왜 대출자한테 그거를 전가시키느냐? 이게 확인이 돼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 확인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급준비금. 아니 형 천천히 해. 천천히. 안 하면 듣게 해야지. 예, 빨리 해야지. 예. 딱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아, 요거는 진짜로 불공정이네 보니까. 예, 예. 이상한데. 이것을 감사원이 불공정이야. 감사로 밝혀냈습니다. 그거 불공정하네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심단체 문제제기하면서 네. 지급준비금은 또 뭐냐? 지급 예. 준비금은 아까 방금 이거 형이 뭐 얘기한 거네. 그거랑 그 개념인 비슷하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한국은행의 은행들이 지급준비 예탁을 해놓습니다. 일정 비율로. 왜냐하면 나중에 뱅크런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금의 일부를 넣어놔요. 그럼 그 지급준비 넣어놓으면 그걸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것도 사실은 예금자 관련된 거잖아요. 요것도 대출금리에 포함시킨 게 확인됐는데 무려 5년 동안 국민은행 우량에서만 3조가 넘는 금액이 전가되었다. 대출자에게 예. 와 진짜 대출자는 완전 호구네. 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날 야당이랑 금융정의연대 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뭐 임세은 아니 다 출동해가지고 이 금리를 부당하게 가져간 거잖아요. 돌려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아 대출자에게 예. 다시 돌려줘라. 예, 그랬더니 못 돌려주겠다. 근거가 없다. 그랬더니 이 금리투자 민병도원이 법안을 내버린 거예요. 돌려줘라고. 부당한 금리는 아 특별법으로. 예, 특별법으로 돌려줘라. 이제. 그래서 이게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는 소식. 아 통과가 아니고. 아니 근데 저는 요 법은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이유가 없지. 이건 누가 보기에도 예금자나 은행이 네, 내야 이 될 불공정하네. 대출자한테 부과시킨 거잖아요. 이거 좋네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말 열심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올 때마다 어떤 중간 상황 보고 드리면서 우리 해낸 것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욱 선생님이 그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때 왜 국세나 지방세를 먼저 떼가냐. 그거 우리가 해냈잖아요. 자, 국세는 통과됐고 예. 그다음에 국세 체납 내역 열람 통과됐죠. 네. 국세보다 보증금 먼저 받는 거 통과됐죠. 이번에 법사에서는 지방세도 보증금이 먼저 지방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게 전세 사기 대책이라든지 전세 세입자 대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통과했군요. 예, 이건 우리 매불쇼 해낸 성과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와, 이거는 진짜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서민들의 삶을 보호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전세 사기 대책으로 보증금 보호는 끝까지 정부 여당이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 논쟁인데 사실 그동안 은행이나 기업이나 심지어는 미분양 아파트도 공적 자금이나 세금 다 사주면서 이 세입자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믿고 계약한 거, 공인중개사 믿고 계약한 것은 보호 못 주겠다는 거냐라는 비난이 굉장히 거센데 이건 좀 논쟁이 있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아, 요거는 뭐 조금 그러나 이건 전세 사기 구매가 너무 대규모고 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파괴적이고 막 자살한 분도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주되 네. 참여연대가 해법을 냈더라고요. 계약한 걸 다 보호해주면 국민들 정세에 좀 부담이 되잖아요 세금이나 그러니까 공정 전세 금액을 추정해서 거기까지만 먼저 보호해주자. 공정 전세금을 그러니까 설정을 해야 될 필요상으로 거 전세를 아니에요. 많이 냈잖아요. 왜냐하면 네.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들이나 건물주들이 속여가지고 네. 깡통전세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다 보호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무리 세입자가 억울해도 네. 그러면 그 지역의 시가나 공정 전세금 정도를 계산해서 일단 그 정도 보호해주고 그것은 어떻게 환수하냐? 그 건물주를 계속 추적해서 구상권을 재단해서 참 아이, 확보를 그건 하자는 안 거죠. 돼. 본인들이 이름을 100%는 재산이 안 없는데. 돼도. 형 그건 안 된다고요. 아니, 이미 그래도- 다 빼돌려놨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추적해서 어떻게든 전두환 돈도 지금 우리가 추적하잖아요. 못 받잖아. 못 받잖아. 받아내야죠. 1,000억 못 받았잖아. 지금 연희동에 숨어 있다잖아요, 돈.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 두 가지잖아요. 네. 왜 사기 피해자들 도와주냐라는 원희룡 장관의 반박에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 믿었고 아무리 공부해도 이건 당한 사기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나 감정평가사 같은 국가 공인한 제도적 전문가들도 가담한 사기인데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인데 네, 예방 불가입니다. 예. 그동안 은행이나 대기업이나 뭐 미분양 아파트는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이나 세금으로 사줬어요. 왜 그 사람들 다 사주면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예, 건설사들은 그런 식으로 구제해주면서 구제를 해주면서 우리 왜 서민이 아주 수천 수만 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이걸 정리할 시간도 안 주네. 안 줘. 예, 좀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형 얘기가
전달은 돼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반박 된 거죠? 저희 예, 나름대로. 다 네. 됐습니다. 피켓 예쁘죠? 예, 내려놔 오랜만에 주시고요. 아니, 피켓도 피켓들이 예쁘니까. 예, 내려놔 네. 주시고요. 네. 네,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정호 교수님 한번 가볼까요? 자, 박정호 교수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경제 이슈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한 13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해 본 적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 내용을 보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일단 지금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급박한 마음에 만들어진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볼 줄을 압니다. 아, 좋다, 좋아. 네, 좋아.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봤는데요. 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을 때 우리가 패키징을 하는 수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 수법. 예, 포장을 이렇게 잘하는 포장을 거죠. 하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OU입니다. 아, MOU 양해각서. 예, 양해각서는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써줄 수 있는 유일한 게 MOU입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거는 비슷한 거죠. 맞아요. 네, 진짜 그겁니다. 언제 한번 언제 밥 먹자. 한번 밥 먹자. 그런데 딱 MOU가 굉장히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가 딱 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중동이에요. 왕자님의 발언이 곧 법이고 왕자님이 국가인 그 나라에선 MOU가 상당히 후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예. 오. 그러다 보니까 저 빈살만 왕세자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체결된 MOU들 중에는 많게는 50%, 적게는 30% 실제 진행이 사업으로 돼요. 이어졌어요. 꽤 높네. 예.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네. 오히려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참 저도 예전에 실무단에 그냥 뭐 문서 하나라도 작성해서 가야 되는 그런 그 말단 일을 했었을 때 네. 외국 애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왜 니네 자꾸 MOU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뭐하러? 아, 그래? 이거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어. 그냥 무슨 호텔 잡아서 행사만 해야 되는데 이거 갖다가 뭐에 쓰려고 그래? 아. 이걸 물어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 기업체들 입장에선 MOU를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략 전술이 공개되잖아요. 아. 거기 내용에 보면 앞으로 우리 뭐 할 거다, 어떤 거 추진할 거다 이런 게 담겨져 있으면 그건 경쟁사들에게 먼저 오픈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OU는 하기 싫어해요. 돈보다는 손실이 크군요.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 공무원과 한국 공무원의 차이점을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명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줬었는데요. 싱가포르과 한국. 예, 싱가포르 투자청은 전 세계에서 기업 유치에 진짜 달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글로 투자하고 글로 모이잖아요. 그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곳이 싱가포르 투자청인데 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MOU 같은 건 얘기도 안 해요. 아. 왜? 어느 기업이 아시아 R&D 센터, 아시아 헤드쿼터를 싱가포르에 짓느냐, 뭐 베이징에 짓느냐, 홍콩에 짓느냐는 그 다음 전략 전술의 중요한 포석인데 그게 오픈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배려하려고 그런 거 세레모니 안 해요. 안 해. 하긴 괜히 MOU 썼다가 예. 야 쟤네 싱가포르 간다는데 홍콩에서 야 그러면 우린 조건 더 좋게 해갖고 우리한테 오게 하자. 이러면 완전 이제 손해 보는 거니까. 그 다음 얘기해드릴 걸 벌써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그거예요? 아, 그 다음이 아니에요. 진짜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그게 상식이잖아요. 미리 얘기하면 다른 데서 법적 구속력도 없으니까 뺏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그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싱가포르, 홍콩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더 준대. 니네 뭐 세제 혜택이라도 더 주던지 부지라도 공짜로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하는데 한국은 오자마자 MOU 부터. 실제 안 와도 되니 MOU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면 안 되겠네.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선거가 다 매번 있잖아요. 한 2년 단위로. 국내 정치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 안 좋은데. 또 한미 업무 협약이 MOU고요. 이 MOU가 MOU에도 급수가 또 있는데 최악의 MOU는 기업과 국가나 기업과 기업의 MOU가 아니라 이상한 협회들끼리 MOU가 최악이에요.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
죄송하지만 기업 섭외에 실패했습니다. 보고 들어갈 때 그러면 야, 뭐래도 협회한테도 야 가봐. 뭐래도 가져와 이거예요. 그래. 그게 그 다음이야. 그런데 이번에 일어나는 게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와 미국 배터리 산업 협회. 협회끼리네. 와, 이건 진짜 이거 절대 우리 나 같은 일반인은 모르는 거네. 우리는 이 업무를 했으니까. 와, 오늘 괜찮네. 사실 협회는 그리고 투자 주체도 아니잖아요. 투자 주체도 아니죠. 투자 주체도 아니야? 그냥 협의회인데. 오. 야, 그래서 저는 이번이 사기다, 너무, 사기.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이번에 근데 그런 MOU가 많아? 예, 여기 보이시잖아요. 혹시 그 표 떴어요. 방금 떴습니까? 떴어요. 네. 배터리 산업협회, 배터리 협회. 협회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야. 하긴 여기서 뭐 MOU 자기들끼리 해본들 그렇죠. 기업들이 전혀 안 움직일 텐데. 네. 그리고 그래도 기업이라도 찾아와 하면서 높은 사람이 전화 끊으면 네. 원래 투자하고 있던 기업한테 찾아가서 MOU 하자. 아. 이런 건데 이번에 넷플릭스가 딱 아.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던 거. 그거 이제 한 4년치 5년치 모아서 발표 한번 좀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차피 할 거니까. 이거 앞으로 MOU 체결 기사 쓰는 기자들이 범인입니다. 맞죠? 근데 그게 네. 또 관공서에서 아시잖아요. 보도자료 부탁을 하죠. 뿌려가지고 이거 좀 보도 좀 해줘. 중요한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도정 활동, 시정 활동의 그 성과로 자꾸 이게 나가니까 자꾸 MOU 기사 하는 진짜 거예요. 많아. 이거 안 돼.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알았으니까 형님 이거 캠페인 하세요. 해야죠. MOU 체결 기사 쓰지 말기 맞습니다. 캠페인. MOU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무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신기술 관련해서 우리가 최초로 그 나라나 어떤 기업하고 원래 그런 걸 안 하던 데하고 그래도 한국하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기존에 이미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MOU는 사기인데 아니 어디 언론에서 그런 거 한번 하면 좋겠네. MOU 지금까지 맺은 거 쭉 데이터 내갖고 이 중에 몇 개나 됐는지. 성사. 그건 이미 이명박 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거의 뭐 5%도 안 돼요. 5%도 그건 안 이미 돼요? 언론 기사 참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형은 왜 이렇게 급한 거야? 근데 오늘 왜냐면 화장실 가셔야 돼요? 인생경제연구소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하나로도 많이 이야기하려고. 야, 형 근데 천천히 해야 전달이 돼.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려고요? 그래서 MOU가 뭔지 제가 찾아봤어. 하도 MOU면. 네. 그래서 무슨 저는 심오한다는 줄 알았더니 네. 메모랜드 오브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냥 메모랜드 오브 그냥 우리 너가 뭐 주장하는지 이해했다는 메모예요. 네, 양해각서. 예, 그러니까 양해각서만 해도 약간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네. 예, 상호 이해 메모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MOU라는 거 자체가 약간 사실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 거야. 그런가? 네. 상당한 립서비스나 사기다라는 거고 언론 보도가 저는 문제라는 게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전세 사기꾼을 왜 빌라왕이나 건축왕이라 그러는 겁니까? 형 이건 좋다. 그 사기왕이라고 천하제 한동훈이 좋아하는 표현을 하면 천하제 당군 일의 사상 최악의 사기꾼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표현.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네이밍. 워딩이나 네이밍을 함부로 본질을 그렇습니다. 깊게가면서요. 네이밍이 본질입니다. 그럼요. 이름 잘 지어야 정말 중요한 됩니다.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조세 피난처도 아니 뭐 조세가 피난을 해야 돼? 조세 도피처라고 제가 캠페인에서 이름 바꿔냈습니다. 제가 참여했을 때. 그렇죠. 조세 피난 조세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세금과 죽음 피해갈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 조세 것처럼. 도피처가 맞죠. 예, 조세 도피처라 그래서 요즘에 일부 언론은 조세 도피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전관 예우 이거 잘못됐으면 네이밍.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거는 그냥 전관 대규모 비리라 그래야죠. 그렇죠. 아니야 이거 전관 왜 웃어? 사기 사건, 전관 비리, 전관 피눈물 나는 민중 사기 사건. 그 때문에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그렇지. 제가 오늘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 피눈물 나는. 오늘 그리고 저 시세 조정.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주가 사기죠. 주가 조작이라고 하죠. 주가 사기. 네, 주가 공작. 그렇죠. 주가 사기. 네. 주가 공작.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예. 탁탁 짚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자 얼굴이 뭐 터질 것 같다는 아니, 의견들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왜냐면 오늘 열을 많이 한 달만 올리시네. 오니까 너무
제가 평소에도 매불쇼를 너무 많이 본 데다가 매부리님들하고 상담도 네. 많이 하니까 고맙습니다. 매불쇼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 거예요. 하나로 도움되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네, 근데 형님은 끝난 아 근데 거 더, 아니 더 해야 돼. 마무리 간접법 해야 돼. 아니 형 잠깐 하나에 지금 박정우 교수가 원고를 계속 이렇게 이루고 있어. 네,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걸 마무리를 못했거든. 계속 이루고 있는데 와 그걸 신경을 안 쓰시네. 아니 10분째 이루고 있다. 우리 임세은 소장님이 지침을 줬어요. 민생경주 하는 일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이야기 제대로 가라고 저한테 지침 줬어요. 다 쏟으면요 하나도 우리가 못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요거 정리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좀 대기 시켜 놓을까요? 먼저 하십시오. 아, 먼저. 와, 아유, 박 기자 먼저 해야 따뜻하시네. 돼요. 저는 나중에 1분 정도만 시간 주시죠. 아, 고맙습니다. 지금 박 기자님 이야기 중요해요. 네. 박 기자가 됐네. 아니, 또. 박 교수님. 아니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가 있어요. 아, 예, 알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일정을 짤 때는 주는 일정과 받는 일정이 몇 대 몇인지를 비율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선물을 주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동안 받아야 될 거로 숙제로 잡았던 게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거는 우리가 답을 들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양쪽 그 정상의 공식적인 일정은 없어요. 대신 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에 일정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원전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주는 일정에서 우리가 뭐 받을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원전 회의를 갔는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반도체 얘기를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번에 MOU는 또 어디서 했느냐?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이 MOU를 했다. 그러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제 애플이 TSMC가 아니라 삼성에도 좀 발주를 할 건가? 그렇게라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MOU를 체결하는 일정도 우리가 갑인 분야들 2차 전지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갑의 위치에 있는 것들만 일정이 잔뜩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는 그게 대박 났다고 우리나라 컨텐츠 회사에게 러닝 개런티 주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이 그 전 세계인들이 즐겨보는 그 대박난 컨텐츠들로 본인들이 돈을 버는 건데 그 돈인들이 돈 벌어가는 애들한테 이거를 투자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한 차라리 넷플릭스를 만날 거면 거기서 야 이제 우리도 러닝 개런티 좀 나눠줘 지식재산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늘 좋은데요 이 시간. 네. 예. 실무를 했던 사람. 실무. 다른 이 경험이 진짜 무섭네. 진짜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정이 이미 우린 다 줄 일정만 있고 아. 받을 일정이 없네요. 없어요. 참 씁쓸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뭘 이렇게 받을 수도 없는 거네, 그죠? 최대한 덜 주는 거가 우리 전략인 거네. 가기 전에 원래 협상 일정이라는 건 가기 전에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말까지도. 근데 그거가 없었던 거죠. 없었어. 투자 금액도 한국은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우리 넷플릭스 이미 투자비란 금액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씁쓸하더라고요. 바이든이 뭐 미국 일자리 창출했다고 또 예. 엄청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예. 네. 얼마나 좋았으면 재선 선언도 했겠어요. 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예. 그건 정말 무례한 짓입니다. 예, 사실은. 그렇죠. 무례해, 실제 그래서 무례해. 외신을 보니까 바이든 재선 기사가 도배가 되어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 기사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예. 뒤에서 미국의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100개 물고 많이 100개 먹었다고 굉장히 웃고 있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옵니다. 아유, 자, 그래서 네. 오늘 자, 민생 챙겨야죠. 예, 민생채 요거 긴급 생계비 대출 이야기는 저번에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100만 원 빌려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갔더니 긴급 생계비 대출. 예, 50만 원만 주는 겁니다. 일단 요것도 충격인데 근데 놀라운 건 그 5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통해서 이제 예산 1,000억을 배정했어요. 1,000억이면 1인당 100만 원 알려지니까 10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만 명도 너무 적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근데 갔더니 50만 원만 줘. 근데 그 50만 원도 밖에서 줄을 서고 있고 네. 이미 그 1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신청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필요하다는 우리 거네요. 눈에는 다 안 보이지만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최소 수백만 명이라는 거 추정이 돼요. 긴급 생계비 네. 대출의 이자는 몇 퍼센트?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제가 지었잖아요. 15.6%나 됩니다.
이자가? 예, 이건 진짜. 긴급 와, 생계비인데. 저 우리 영진 쌤 웬만하면 중도적이고 웬만하면 안 놀라는데 지금 저 놀라는 표정 봐봐. 정영진이 진짜 여자가 궁금했어. 집에 갈 때도 이렇게 안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 지금 맞아. 간다고? 와. 15.6%. 밤새기로 했던 여자가 집에 갈 때도 이렇게 안 놀랬다고. 많이 그러니까. 웃으시네. 네.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와.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생들이 학자금 빌릴 때 지금 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떨어뜨려 나가지고 1.7%입니다. 1.7. 자, 근데 학자금은 대학생들 보면 그래도 대학교까지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아주 빈민들은 아닌 경우가 많죠. 대부분 서민들이나 중산층이나 중상층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뭐 대부분 가긴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또 학자금만 전액 빌려주는 게 아니라요. 1년에 300만 원을 생활비를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긴급 생계비 없이 탄 거잖아요. 생활비. 네네. 요것도 이자가 1.7%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 이걸 준비한 게 일단 이 뉴스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지금 현재 자녀가 대학생인 당사자거나 부모님들은 네. 만약에 생계비에 시달리잖아요. 생계비도 대출해 준다. 학자금 대출도 받고 생계비를 300만 원. 네. 올해는 350만 원, 50만 원 더 빌려줍니다. 아, 이거 진짜 좋은 제도다. 예, 좋은 제도잖아요. 정말 좋아. 자, 근데 여기서 당연히 생계비 대출 받는 분들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당장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16%? 근데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은 1.7%.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1.7%가 낮다는 게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서 한 5, 6%도 아니고 어떻게 16%가 받냐는 거. 근데 그것도 50만 원만. 그것도 10만 명만. 근데 넘쳐나니까 이제 늘린다는 게 640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6만 네? 4천 명. 예산을 640억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은 이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은 3,500만 원 이하인데 연체 이력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유리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라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이게 저는 절 씁쓸하다는 거죠. 50만 원. 접근성은 좋은데 이자가 너무 높다. 예. 그리고 너무 액수가 낮다. 예.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더 아무튼 제일 씁쓸한 건 근데 이 50만 원 받기 위해서 너무 줄을 많다. 서 있다는 거고요. 아. 10만 명이 이미 돌파했다는 겁니다. 아유. 그다음에 추정컨대 최소 수백만 명은 지금 50이든 100만이든 지금 받아야 돼요. 대법원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분들이 그런 있는 분들은 거죠. 네. 그다음 정부가 이런 분들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네. 그래도 한 10% 이하 정도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거라도 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은.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태일 재단이 하는 풀빵 공제조합이라는 데서는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15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요. 무이자? 예, 민간 업체도 그런 걸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진짜 우리나라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말 뭐 물론 논란 있는 분도 있지만 잘 만들어 놨어요. 인권연대가 주도하는 장발장 은행이라는 데는요. 그 벌금 못 내서 감옥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린데 만약 벌금 못 내서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경우에 벌금을 역시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와, 그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장발장 은행,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장발장 풀빵 공제조합, 풀빵 예, 공제조합. 그다음에 주빌리 은행, 과중 채무자들의 채무를 줄여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정부가 안 하니까 민간 단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맙긴 한데 예, 씁쓸하다. 근데. 씁쓸합니다. 민간 예. 단체가 또 이렇게 하는데 무이자로 빌려주고 돈을 떼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안 그러면 자살하거나 강도되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빌려주는 겁니다. 네, 설령 떼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가 상전이냐 그런데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게. 예, 그렇죠. 정부가 예.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은요. 이건 역대 지배계급은 엘리트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 구제 못합니까? 아니 그게 정부의 정부 역할이죠. 본령이죠. 지금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캐나다도 얼마나 잘 살아요. 예. 나라가 다 해줬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박정호 교수님, 오늘 유난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다른 방송에서 한번 돌겠는데. 그래 안 할게. 여기서 여기서 해. 유튜브도 띄워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고맙습니다. 유튜브 이야기를 하네. 네, 유튜브가 뭐였죠? 여의도 맨션입니다. 여의도 맨션. 고맙습니다. 아니, 네. 우리도 좀 큐팔게 어디예요? 어디? 임세은 식당 TV 아니. 아니 아니 그 나오지도 않은 사람 거를 왜 끼어팔고? 공동소장 민생경제공소 공동소장이잖아요. 아니, 둘이 같이 하시는 임세은 지금. 소장. 방송도 같이 해요. 일주일에 2개씩 같이 해요. 변희재 대표랑 하나, 임세은 소장하고 제가 2개. 이렇게 지금 좌우중도 합작도 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름부터가. 알겠습니다. 국공합작은 아닙니다. 네. 좌우중도 합작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발로 열심히 뛰고 오겠습니다. 네.